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소설로 등단한 학고입니다. 자, 요즘에 시국이 하도 수상하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 시국을 맞아서 저도 역시 의견을 피력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올립니다. 소설이니까요. 나름대로 알아서 걸러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자 소개를 먼저 해 드려야죠. 저는 일단 학교는 지방 이제 직어국 지방거점 국립대의 사학과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투자자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네. 요 보이시죠? 717%. 그다음에 1076%, 131%, 512%. 네. 그다음에 제가 보유했던 종목 중에 상한가를 가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2004%가 있죠? 네. 2004%, 542%, 831%. 그다음에 평균 수익률이 659% 였고요. 그다음에 또 1425% 찍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건 예전 건데 네 삼전이 76,700원 할 때 25% 익절 받고 네 SK하이닉스로 93%를 받았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이 투자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이 뭐 소설을 쓰는데 나름대로 이제 어 저자의 권위가 있어야 또 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현재 지금 대한민국 주식 계좌 수가 7,500만 개입니다. 7,500만 개. 그러니까 여기에 코인까지 합하면 뭐 더 많겠죠. 근데 그 총 계좌 수 중에 최고 수익률을 2000%를 넘겨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그래서 나름 투자에서 뭐 대한민국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탑급이지 않나 네 싶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에피소드 1의 제목은 뭐냐 피할 수 없는 전쟁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자 이제 이 그레이트 게임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요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조선 말기 갑신정변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갑신정변이 이제 조선 말기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잖아요. 자 그 주역들입니다. 자 왼쪽부터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인데 자 이 김옥균과 박영효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오른쪽 손을 옷깃에 넣고 있죠 왼쪽 옷깃에. 뭔가 수상하지 않나요? 그죠? 학교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요.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백날 첫날 소위 이제 대한민국 정부나 내지는 강단,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역사를 배워봤자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현실 인식이 전혀 안 돼. 자 근데 이 포즈가 뭐냐? 자 이 나폴레옹 포즈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간에서는 프리메이슨 회원들만 취하고 있는 포즈인데요. 자 보시면 갑신정변의 주역들도 이 손을 취하고 있죠, 이 포즈를.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일단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 그레이트 게임은 뭐냐? 산업혁명기에 선발주자였던 러시아와 선발주자였던 영국과 러시아의 싸움인데요. 그레이트 게임. 피할 수 없는 전쟁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자 산업혁명기의 자 이게 뭐냐? 산업혁명기의 선발주자 영국 vs 후발주자 러시아 간의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 동안에 이런 식민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자 러시아 여기 보이시죠? 러시안 리퍼블릭. 자 보시면 자 요 선발주자와 후발주자 간의 싸움인데 자 여기 보세요. 영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자 그러면 강단사학계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요. 그러면 그러면 세계 평화는 만들 수가 없었나? 네. 만들 수가 없었죠. 왜? 왜? 자 일단 이걸 알아야 돼. 압도적인 힘 그러니까 무력과
어 부강함 앞에서는 모두 식민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조선이 이조 만렵이 왜 이조 만렵에 조선이 왜 식민지가 되었을까? 왜긴 왜겠어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 입장. 산업혁명은 이미 일어났고 선발주자인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치고 올라갔고, 즉 압도적인 무력과 부강함을 갖고 있고, 그들은 선발주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고, 그죠?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결론은 결론. 후발주자인 채로 가만히 있으면 다 뒤진다. 는 게 러시아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자, 우리도 발전을 하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후발주자, 산업혁명 후발주자 러시아의 입장이.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뭐냐? 그러면 산업혁명기의 룰은 뭐냐? 즉, 부를 창출하는 원리, 프로세스는 뭐냐? 이거죠. 원료를 자국에서 나지 않는 원료, 금, 은 등을 투입한다. 그리고 이를 짬뽕해서 물건을 기계로 만들어낸다. 무지막지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을 해외로 수출한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 창출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산업혁명기는 자유항행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일단? 네. 24시간 1년 365일 돌아가는 항구가 필요합니다. 항구가. 육상 경로는 너무 힘들어. 뭐가? 물건을 옮기기가. 자, 그래서 수양제 때도 대운하를 만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러시아가 후발주자였는데 부동항을 찾으러 이리저리 쏘다니고 다닙니다. 온갖 군대를 다 찔러 보는데 영국이 다 막아버려요. 영국이 다 막아버린다께? 근데 그러면 선발주자 영국의 입장은 뭐냐? 자, 잘 보세요. 오케이. 우리가 식민지를, 즉 부동항을 다 확보해 놨어. 근데 이거를 우리는 공짜로 얻간디? 우리 자국의 청년들을 무지막지하게 갈아 넣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러시아한테 공짜로 줘? 이것부터가 넌센스죠. 영국 입장에서 보면. 자, 또 하나. 오케이. 그래. 100번 양보해서 줬다 치자. 자, 한 개 줬어. 부동항을. 그러면 1. 러시아는 부동항 한 개로 만족할 것인가? 자, 2. 러시아가 확보한 부동항을 통해 북부를 창출하거나 증진시키면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가장 먼저 어느 분야에 투입될 것인가? 당연히 국방이죠. 군사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영국도 용납이 안 돼요. 뭐가?
러시아가 부동항을 확보하는 것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조 만렵 때 세계는 이 싸움으로 뒤덮였던 거예요. 뒤덮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정리를 하자면 뭐예요? 후발주자 러시아 가만히 있으면 뒤진다. 그리고 무조건 부동항을 확보해서 우리도 잘 살고 힘을 가져야 사람같이 산다. 였고 선발주자 영국은 뭐예요? 영국은 야, 저 새끼들한테 하나 떼어주면 그다음은 그다음은 완전히 카오스야. 더 큰 힘을 갖게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민지를 보호하려면 다 막아야 해. 자, 이 피할 수 없는 간극이 양국 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이 크림반도,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하고 중동에서 부딪히고 이제 조선까지 오게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요 포즈잖아요. 자, 요 포즈를 알려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자, 보시죠. 자, 여기서 근데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자, 문제는 자, 근데 영국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뭐다? 자국이 그러니까 군대를 만들 만한 청년들이 부족해. 자,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세포위 항쟁 있죠? 여러분 세포위 항쟁이라고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 세포위 항쟁을 진압을 하는 것도 어려워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학교 수업 때 이제 저거를 만들어 놨던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어 이게 뭐냐.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도 지금 식민지 관리가 힘들고 후발주자는 치고 올라오고 자국의 식민지, 이 거대한 식민지를 유지할 청년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그 당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얘네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이죠. 대서양 멀리 떨어져 있는데 유럽에 어떻게 관여를 해요. 그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국이 자국의 청년들이 부족하니까 동아시아로 내려오잖아요. 자, 동아시아로 내려온단 말이야. 내려와. 러시아가. 근데 영국은 자국 청년 수가 부족해. 그래서 그러면 해답은 네, 동아시아에 파트너 회사,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선택된 나라가 어느 나라다? 네,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자, 여러분. 자, 이 보시면 자, 보세요. 김옥균이 왜, 왜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을까요? 왜긴 왜야. 김옥균의 스승이 사카모토 료마였어요. 사카모토 료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자, 보시면 그죠? 자, 그 당시에 영국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요. 네, 일본을 지원합니다. 일본의 조슈 오걸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영일 동맹도 들어보셨고 그 조치들이 다 뭐냐? 이 부동항을 막기 위해서 응? 영국이 부동항을 러시아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이해 간단 말이에요.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왜 이 포즈를 취했는지가.
근데 안타깝게도 갑신정변은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 자 이 논문인데 자 러일 전쟁과 유대계 금융의 힘이라는 이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을 각각 보시면요. 자 보시죠. 여기 맨 마지막 문단에 한번 보세요.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유럽 금융 중심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유대계 금융기관들이 러시아에 제공한 재정 지원을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또 하나. 자 유대 금융계. 그러니까 뭔 말이야? 뭔 말이에요? 어? 자 러일 전쟁 기간 동안 일본에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까지 왔는데 러시아를 지원해 준 것은 프랑스계 로스차일드고 일본을 지원해 준 것은 영미계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영미계 유대인이었어요. 여기 논문에 나오잖아요. 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야? 그 뒤에 금융 세력들이 전쟁을 부추긴 겁니다. 전쟁을 부추긴 거예요. 근데 후발주자였던 일본이 뭐 우리가 모두가 이미 알다시피 이겼죠.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단 말이야. 누구 덕분에? 네. 유대계 금융 자본. 네. 자 그래서 여기 참고를 보시면 자 보세요. 네. 요 기간 동안에 어 소위 어 농사밖에 지을 줄 모르던 농경국가 일본이 단번에 산업화가 됩니다. 이 배경이 있었다고. 이 배경이. 근데 이 일련의 일본의 개혁 내지는 개화를 이끌었던 정신적 지주가 누구다? 사카모토 료마다. 그리고 이 사카모토 료마는 제자를 누구를 뒀다? 김옥균을 두었다. 여러분 이제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이제 요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그래서 격동의 조선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볼 건데 자 결론 지으면 뭐냐. 이 그레이트 게이밍 조선에서 벌어졌던 이벤트 조선 말려 일어났던 이벤트 갑신정변의 배경 사건은 뭐다? 산업혁명기의 피할 수 없는 전쟁 영국과 vs 러시아 간의 그레이트 게임이 있었다. 그럼 이걸 좀 더 확장해 보면 뭐예요? 조선 반도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이벤트는 독자적일까요? 아니면 국제 세력의 대리전일까요? 를 여러분들은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